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DNS 서버를 배웠고, 이제 이번 주는 그 DNS Name Resolution, 그러니까 이름을 IP로 바꾸는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게, 뭐 이 그 DNS 서버라는 것이 하이라키, 계층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고, 메뉴에 루트 서버가 있고, 그 밑에 이제 그 탑 레벨 도메인 서버, 탑 레벨 도메인 DNS 서버. 그러니까 뭐 .com, .edu, .org 또는 .kr, .jp 관리하는 서버.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뭐 coca-cola.com, 뭐 umass.com, umass.edu, 뭐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죠? 각 기관별로 그 authoritative한 DNS 서버가 있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와는 별도로 사용자들이 주로 이제 사용할 때 DNS 이름을 IP로 번역하기 위한 서비스 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종의 그 로컬 DNS 서버가 있죠. 로컬 DNS 서버가 있고, 그래서 보통 예를 들어서 여기도 보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기관별 DNS 서버라는 게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기관별 DNS 서버라는 거는 그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상명대학에 그 기계가 하나 새로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연구실 같은 경우는 cosmos.smu.ac.kr인데 cosmos.smu.ac.kr이라는 기계를 새로 만들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IP 어드레스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203.237. 뭐뭐뭐인데 그 항목을 이 상명대의 네임 서버에다가 등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코스모스는 파일이 있어서 뭐 코스모스는 그 옆에 IP 주소가 뭐 203.237. 뭐 블라블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쓰고 있으면서 또한 어, 그 상명대 내부 학생들이 쓰는 로컬 DNS 서버가 있겠죠. 로컬 DNS 서버가 있는데 뭐 그게 예를 들어서 이거라고 칩시다. 그래서 요거라고 치고 그래서 이 그래서 어, 이 상명대에 있는 학생이 상명대에 있는 그 로컬 DNS 서버, 상명대 사용자들을 위한 그 DNS 서버. 그래서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그 기계의 네트워크 설정에 가보면은 네트워크 설정, 뭐 TCP, IP, 뭐 버전 4 셋업, 뭐 고급 설정 들어가 보면은 본인의 IP가 뭐 203.237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그 DNS 서버는 뭐 예를 들어서 ns.상명. 뭐 아니면 뭐 203.237, 뭐 1.1이라든가 181.1이라든가 뭐 있겠죠. 로컬 DNS 서버의 IP가 있을 텐데 얘를 통해서 DNS 서비스를 받겠다고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얘가 이 호스트, 우리가 네트워크 수업을 듣고 있으니까 네트워크 그 교재의 저자인 짐 크로스의 뭐 연구실 홈페이지를 보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gaia.cs.umass.edu라고 치겠죠. 근데 한 번도 이 호스트를 지난번에 과거에 가본 적이 있기 때문에 IP 주소를 몰라요. IP 주소를 몰라서. 그래서 따다닥 호스트가 자기 그 웹브라우저에 gaia.cs.umass.edu를 딱 치면은 먼저 요 기계 안에 있는 그 캐시에, DNS 캐시에, 내가 전에 gaia.cs.umass.edu라는 기계 IP를 가지고 있나라고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는데, 없죠. 없으니까 당연히 자기 로컬망에 있는, 지역망에 있는 DNS 서버한테 물어봅니다. 그죠? 그래서 물어보죠.
그래서 물어보니까 얘도 예를 들어서 뭐 이 리퀘스트 오기 전에 다른 유저가 있어서 이 다른 유저가 이 가야를 물어본 적이 있으면 그냥 그 값을 그 IP를 그대로 캐시를 하고 있을 텐데 그 전에 예를 들어서 뭐 아무도 이 호스트를 가본 사람이 없어요. 상명대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학기가 개학을 하고 뭐 과목을 듣자마자 가장 처음으로 접근을 한 친구라 액세스를 한 친구라든가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건데. 그죠? 어. 자, 그래서 컴퓨터가 너무 느린 것 같은데. 자, 얘의 IP 값이 그대로 저장되어 있으면 그대로 받으면 되는데 모르죠. 몰라서. 근데 사실 얘 주소를 알고 있는 게 누구냐면은 이 UMS에 있는 대학에 있는 Authoritative DNS 서버죠. 그죠? 근데 지금 현재로는 얘의 IP도 몰라요. 얘의 IP도 모르니까. 근데 얘 IP를 누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IP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이 도메인의 책임 DNS 서버. 그죠? 자, 봅시다. 여기에서 얘의 IP를 모르니까 얘의 IP를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UMS 도메인에 있는 책임 DNS 서버죠.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예를 들어서 얘가 이 UMS 도메인에 있는 DNS 서버의 책임 DNS 서버를 알고 있을 수도 있죠.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전에 다른 누군가가 UMS에 있는 다른 사이트를 한 번이라도 접근을 해본 적이 있던가 그러면은 캐싱을 해가지고 갖고 있다가 얘에 대한 리퀘스트가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얘의 주소는 모르지만 이 UMS 도메인의 책임 DNS 서버는 알고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얘한테 바로 물어보면 되겠죠. 그 너네 뭐냐? 나한테 이런 걸 받았는데 어, 그, 가이아라는 호스트가 너네 그 기기에 있는 것 같은데 너네 네트워크에 있는 것 같은데 알면은 나한테 IP 주소 알려주세요 물어볼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은 이 DNS 서버가 완전히 초짜 상명대망이 최초로 생겨서 아무런 데이터가 없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가정을 하면은 얘 주소도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얘 주소는 누구한테 물어서 알 수 있어요? 이 tld.edu의 DNS 서버는 얘는 이 정보를 갖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이 UMS EDU의 UMS EDU는 이 UMS 안에 있는 UMS 대학 안에 있는 모든 호스트의 DNS 네임과 IP 정보를 갖고 있을 거고 그다음에 지금은 현재는 얘도 모르니까 그 얘도 지금 처음 만나는 거니까 그죠? 얘 입장에서 봤을 때 얘 입장에서 봤을 때 얘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UMS 도메인의 네임 서버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UMS 도메인의 네임 서버도 모르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근데 UMS edu 도메인의 네임 서버는 누가 알고 있어요? 얘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TLD, 탑 레벨 도메인, .edu 도메인에 있는 네임 서버가 TLD DNS 서버가 .edu 밑에 있는 모든 그 도메인의 네임 서버 정보는 다 갖고 있으니까 얘한테 물어보면 되겠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얘가 이 로컬 DNS 서버가 그 전에 한 번도 .edu 도메인에 있는 그 호스트의 캐시된 아이템이 없어서 얘도 몰라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모르다. 얘네들에 대해서 자 봅시다. 어떻게 되냐면은 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얘한테 가이아에 대해 자꾸 얘기하지 맙시다. 헷갈리니까.
가이아 UMass의 그 IP 주소를 알고 싶으면은 UMass 대학에 있는 책임 DNS 서버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문제는 UMass 도메인에 있는 책임 도메인 서버의 IP도 모르는 거죠. 모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상위에 있는 그 UMass 도메인이 포함해서 뭐 스탠포드나 MIT나 모든 대학이 다 등록이 되어 있는 .edu DNS 서버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 상명대 이 망에 있는 사람들이 이 DNS 서버 워낙 새 거라서 .edu 도메인 내에 있는 그 어떤 사이트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어 그러면은 이 .edu tld DNS 서버의 주소도 모르니까, 그런데 얘는 누가 알고 있어요? 루트 DNS 서버는 다 알고 있죠. .edu 도메인의 tld 서버도 알고 있고 .org나 아니면 .com의 그 tld DNS 서버도 알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 교과서에 나온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얘가 이 로컬 DNS 서버가, 여러분들한테 서비스를 하고 있는 로컬 DNS 서버가 가이아 주소의 IP도 모르고 가이아 주소를 갖고 있는 UMass의 책임 DNS 서버의 주소도 모르고, 그전에 한 번도 본 적 없고, 그 다음에 umass.edu 도메인 네임 서버의 주소를 알고 있는 DNS 서버 주소를 알고 있는, 그러니까 얘들을 알고 있는 TLD DNS 서버의 그 뭐냐 주소도 모르는 거고, 그러면은 결국은 메뉴로 간다라는 거죠. 얘한테 물어봐서 TLD DNS 서버 주소를 먼저 알아오고, 그 다음에 TLD 서버한테 뭘 물어보는 거죠? 책임 DNS 서버의 주소를 알아오는 거고, 그 다음에 책임 DNS 서버한테 뭘 물어본다? 너네 도메인에, UMass 도메인에 가이아라는 기계 있지? IP를 물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봅시다. 그래서 사용자가 로컬 DNS 서버한테 gaia.cs.umass.edu의 도메인을 물어보면 아무것도 모른다고, 얘가 가이아의 주소의 IP도 모르고 UMass 도메인의 책임 DNS 서버 주소도 모르고, 그 다음에 UMass 도메인의 그 네임 서버를 알고 있는, 주소를 보관하고 있는 TLD DNS 서버의 그 주소도 모르고, 그러면은 결국 뭐한테 간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일단은 그 루트 DNS 서버한테 간다. 그래서 뭐든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겠으면 일단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얘가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루트 DNS 서버가 .edu 도메인의 주소를 알려주겠죠, 그죠? .edu 도메인 주소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로컬 DNS 서버는 .tld DNS 서버한테 뭘 물어봐요? 뭘 물어보냐면은 너 umass.edu 도메인의 그 책임 네임 서버 알아?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물어보고 .tld DNS 서버는 자기 밑에 있는 하위 도메인, umass 도메인의 책임 DNS 서버의 주소를 알려줍니다. 그러면은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비로소 로컬 DNS 서버가 뭘 물어보는 거죠? 누구한테? 책임 DNS 서버한테 너네 도메인에 가이아라는 주소, 가이아라는 그 이름의 기계를 가진 애가 있지. 걔의 IP 주소를 주세요. 그래가지고 받아가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작업을 iterated query, 뭐 반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iteration으로 얘기를 합니다. 루프 그냥 반복하는 거죠. 루프 한 번 반복하고 물어보고 또 물어보는 작업 반복하고 물어보는 작업 반복하고, 물어보는 작업은 계속 물어보는데 물어보는 사람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쿼리를 iterated query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뭐 root DNS한테 물어보면은 TLD DNS 서버를 주소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TLD DNS 서버한테 물어보면은 책임 DNS 서버 알려주고, 책임 DNS 서버한테 물어보면은 그 해당 DNS 네임의 기계의 IP를 갖다 주는 거죠. 그래서 난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뭐 이런 거죠. 이런 쿼리를 iterated 쿼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그 반복이라고 얘기를 하죠. 물어보고.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아무것도 모를 경우, 그러니까 이 로컬 DNS 서버가 얘의 주소도 모르고 얘의 주소도 모를 때죠. 근데 로컬 DNS 서버가 예를 들어서 뭐 UMass 도메인의 책임 DNS 서버 주소를 미리 알고 있다. 이 상황에서 이미 캐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전 유저들 중에 한 명이 누군가가 UMass 도메인에 있는 기계를 한번 사용해 본 적이 있고, 그래서 UMass 도메인에 있는 이 DNS 책임 서버의 주소를 알고 있으면 바로 그냥 이리로 물어보겠죠. 2, 3, 4, 5 작업이 과정이 없이. 그죠? 그래서 캐시를 하면서 사실 이렇게 그 DNS 서버가 .edu, .com한테 뭐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루트로 사실 갈 일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TLD, 특히나 많이 쓰는 .com, .edu나 아니면 우리나라 같은 .kr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학교에서 로컬망에서 이미 접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그 내용들 여기 캐시가 되고 있겠죠. 그래서 루트로 가는 그 DNS 서버들 요청들은 거의 대부분이 뭐 공격이거나 의도된 어택이거나 디도스 공격이거나 아니면은 뭐 잘못된 뭐 뭐 뭐 닷컴은 잘못 써서 닷꼬마라고 쓰든가 닷꼬맹이라고 쓰든가 뭐 그런 그 비정상적인 트래픽들이 많이 가겠죠, 실제로. 그렇죠? 또는 아주 그냥 정말 처음으로 DNS 서비스를 갖다가 뭐 셋업을 해가지고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라든가 뭐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닷컴 주소 같은 경우에는 포함이 되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DNS 서버가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얘가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뭐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DNS가 이런 작업들이 사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 루트 DNS 서버도 전 세계에 다 퍼져 있고 TLD 서버도 뭐 전 세계에 퍼져 있고, 그래서 사실 요런 뭐 그렇긴 하죠. 요런 작업들을 갖다가 일일이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하는 작업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뭐 2, 3, 4, 5, 6, 7 이 단계에 해당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DNS에서 캐싱을 많이 합니다. 캐싱으로서 상당 부분의 시간 절약을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뭐 답을 준다라는 거죠, 유저한테. 그래서 이러한 작업을 뭐 리커시브하게도 뭐 하는 이런 임플리멘테이션도 있습니다. 리커시브 콜이라고.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뭐겠어요? 호스트가 로컬 DNS한테 물어보면은 방금 전에 iteration 반복, iteration이라고 할 때는 뭐 로컬 DNS가 루트 서버한테 물어보고 답을 받은 다음에 TLD 서버한테 물어보고 또 답을 받고 책임 서버한테 또 받고 이런 식으로 됐었죠. 그런데 이 recursive는 뭐냐면은 그냥 얘는 한 번만 물어보고 그냥 루트 서버한테 물어보면은 루트 서버가 자기가 알아서 이 답을 알아서 똑같은 쿼리를 뭐 예를 들어서 gaia.us. 뭐 cs.us.edu로 탁 물어보면은 루트 서버한테 물어보면 그냥 루트 서버가 그 주소를 TLD 서버한테 물어보고, 그러면 TLD 서버가 DNS 서버한테 책임 DNS한테 물어보서 답을 받아오면은 그거를 그냥 중계를 해주는, 이걸 리커전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리커시브 콜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 CISM policy.edu가
뭐 find out 일단 gaia.cs.umass.ed로 알아오세요라고 하면은 얘는 그 정보 그 쿼리를 그 함수를 얘한테 그냥 넘겨주고 알아오세요 하면 알아오세요 하면은 뭐 찾았습니다. 이게 그 recursion 재기 호출로 그냥 하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근데 이 그 iteration 반복적 쿼리랑 이 재기적 쿼리는 일하는 주체가 좀 다르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iteration 쿼리 같은 경우에는 local DNS 서버가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거, 그죠? 받아오고 또 받아와요. 얘가 일을 갖다 많이 하게 되는 거고, 근데 이 recursion 재기 호출 같은 경우에는 얘가 할 일을 얘하고 얘네들한테 그냥 넘기는 거죠, 기본적으로. 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장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라는 거죠. 그래서 재기적 질의하고 반복적 질의라고 해야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DNS 서버를 설정할 때 서버 자체를 근데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이런 root DNS 서버한테 부하가 많이 걸리겠죠. 기본적으로. 그죠? 왜냐면은 이 리커전을 하고 있을 동안에는 계속 이 커넥션을 오픈을 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iteration 반복 질의로 할 때는 그냥 그 .com 주소만 쓱 넘겨주던가 아니면 .edu 주소만 쓱 넘겨주면 되거나 아니면 그냥 에러 처리를 하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자기가 TLD 서버한테 직접 물어보고 TLD 서버도 authoritative DNS 서버한테 요 대기 시간, 응답 시간이 있을 거고 응답 대기 시간 동안 그 메모리랑 네트워크 밴드위스 리소스를 갖다 계속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root DNS 서버나 이런 TLD DNS 서버에 부담이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은 재기 처리를 하는 동안 커넥션을 계속 여러 개를 열어놔야 될 거고 그동안 또 많은 리퀘스트를 계속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recursive query 같은 경우에도 뭐 설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설정할 수 있는데 뭐 장단점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DNS 같은 경우는 캐싱이 굉장히 많이 실제 성능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임 서버가 어떤 네임 레졸루션의 매핑 대응 관계를 알게 되면은 네임 레졸루션 이름을 IP로 바꾸는 그 결과를 캐싱을 해놓는 거죠. 캐싱을 하는데 TTL, Time to Live라는 게 있어서 왜냐하면은 호스트 네임하고 IP의 매핑이 변할 수도 있으니까 그죠? 변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연구에 가지고 있는다는 건 좀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캐싱을 하고 특정 시간이 지나면은 그냥 뭐 다시 업데이트를 하고 웹 캐시하듯이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TLD 서버 .edu나 뭐 .org나 뭐 이런 것들은 실제로 거의 로컬 네임 서버에 캐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용자들이 거의 대부분 .com이나 .edu나 .kr이나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뭐 아프리카의 어느 정말 잘 모르는 국가나 그런 경우에 접속을 하는 경우에는 제외를 하고 그래서 탑 레벨 도메인 서버들은 거의 대부분이 로컬 캐시에 로컬 DNS 서버들의 캐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루트 서버로는 별로 그렇게 데이터가 많이 안 가겠죠. 루트 서버는 리퀘스트가 많이 안 가겠죠. 왜냐하면 루트 서버를 가는 리퀘스트는 어떤 리퀘스트예요?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나오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루트 서버에서 처리하는 DNS 리퀘스트는 주로 어떤 거예요? TLD 서버에서 처리하는 리퀘스트는 어떤 거예요? 근데 루트 서버에서 처리하는 리퀘스트는 보통 이제 탑 레벨 도메인 서버로 가야 되는데 탑 레벨 TLD 서버의 주소를 모를 경우에 루트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TLD 서버의 주소가 거의 대부분 이제 로컬 네임 서버에 캐시가 되어 있으면 루트 네임 서버로는 갈 일이 없다. 왜냐하면 루트 네임 서버로는
탑 레벨 도메인, 탑 레벨 DNS 서버한테로 가고 싶은데 주소를 모를 경우에만 루트 서버한테 물어보기 때문이죠. 좋습니다. 그래서 캐시가 된 것들이 이제 그 시간이 지나서 틀린 정보를, 오래된 정보, 예를 들어서 뭐 cosmos.smu.h.kr을 뭐 143.248.1.1이었는데 143.248.1.2로 바꾼다든가,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DNS 캐시 업데이트나 그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DNS 캐시 업데이트가 이루어졌을 때 뭐 어떤 식으로 이걸 처리할 건지 그런 메커니즘을 인터넷 표준, IETF 표준으로 RFC 2136 같은 데서 그런 거를 제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런 것들을 또 한번 읽어보는 것도 괜찮은 연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DNS 리소스 레코드라고 하죠. DNS 리소스 레코드라고 하는데 DNS 리소스 레코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DNS 프로토콜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거죠. 자, 그래서 DNS 프로토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도메인 네임을 주고 얘의 IP 주소를 주세요. 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도메인 네임을 주고 IP 주소를 받아가고 그게 이제 대표적인 DNS 프로토콜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면은 뭐 대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캐시를 얼마 동안 할 거냐라는 그런 TTL 정보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 도메인 네임은 자주 바뀌니까 이 도메인 DNS 네임은 자주 바뀌니까 한 시간에 한 번씩 바꾸세요라든가 뭐 1분에 한 번씩 바꾸세요라든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바꾸세요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그런 정보를 보관하는 TTL 정보 있고 자 그래서 대략 보면 포맷이 리소스 레코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DNS 리소스 레코드, DNS 리소스 레코드라고 하는데 IP 주소가 DNS 네임 물어볼 DNS 네임이 들어갈 부분 그죠? 뭐 gaia.cs.us.edu 그 다음에 그 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 값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type 뭐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IP 주소를 주는 겁니다. 또는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가명입니다. 우리 얘기했죠. 그 뭐 alias 같은 거. 실제 기계 이름은 뭐 122번째 host.naver.com인데 얘를 뭐 www.naver.com을 하고 싶다.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뭐 www.naver.com인데 122번째 host.naver.com 이거는 가명이죠. 그래서 매핑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임을 주고 IP 주소를 받아갈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대표 이름을 주고 가명을 주고 실제 호스트 이름 뭐 100만 www.naver.com을 주고 뭐 122번째 host.naver.com 이렇게 줄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그런 타입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TTL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캐시해요. 그래서 DNS 리소스 레코드가 대략 이렇게 돼 있고 DNS 데이터베이스는 각 네임별로 이러한 투폴 정보를 저장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뭐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타입 정보가 A일 경우에는 A 타입 레코드일 경우에는 얘가 호스트 네임이고 얘가 IP 주소고 그 다음에 타입이 NS일 경우에는 네임 서버입니다. 네임 서버. 아까 전에 예를 들어서
그 TLD 도메인 서버한테 물어본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amazon.com 서버의 도메인 네임 서버 그 책임 DNS 서버 이름은 뭐냐? 라는 그런 질문은 보통 우리가 하는 질문들하고 DNS 리퀘스트하고는 좀 다르죠. 보통 DNS 요청들은 네임을 주고 IP를 받는 건데 이 같은 경우에는 도메인을 주고 이 도메인의 책임 서버가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amazon.com이 들어가고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뭐 그 도메인의 그 도메인을 책임 관리하는 DNS 서버의 네임이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amazon.com이 네임으로 들어가고 value에는 ns.amazon.com이 들어가는 거고 사실 그렇게 되면은 그 ns.amazon.com은 A 타입의 리소스 레코드를 하나 더 가지고 있겠죠. 그죠? 그 경우에는 ns.amazon.com의 네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실제 그 ns.amazon.com의 실제 IP 주소를 갖고 있는 리소스 레코드 하나 더 갖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구분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type A 리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IP로 바꾸는 거 있고 타입을 NS로 지정을 하면은 NS는 도메인 앱, 뭐 UMSM, EDU를 주고 그 UMSM, EDU의 책임 DNS 서버의 주소의 책임 DNS 서버의 이름을 물어보는 거겠죠. 그죠? 그런 타입의 그 레코드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그죠? 요거는 CNAME 레코드가 있고 MX 레코드가 있어요. MX 타입 레코드가 있는데 MX는 뭐 그거죠. 그 메일 서버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죠? 어떤 도메인을 물어보면서 도메인을 주면서 이 도메인의 메일 서버가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canonical name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뭐 그 CNAM이라는 게 그 가명 네임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인 거죠. 실제로 뭐 www.ibm.com의 실제 이름이 server.backup to.ibm.com이다. 또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뭐 네이버 www.naver.com의 실제 이름은 뭐 100만 쓰면 두 번째 host.naver.com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C canonical name 뭐 실제 이름이다. 뭐 정식 이름이라고 하는 그런 가명을 제공하는 그런 기능이죠. 그래서 Type A, Type NS, Type C, Type MX 이 부분은 뭐 시험에도 종종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그 주의를 기울여서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DNS 쿼리 이제 DNS 프로토콜로 들어가 보면요. 그래서 DNS 프로토콜은 그 이름을 주면서 IP 주소를 달라고 하는 그 물어보는 쿼리 프로토콜이 있고 그 다음에 쿼리 메시지가 있고 거기에 답하는 리플라이 메시지가 있죠. 네, 그 DNS 프로토콜은 같은 메시지 포맷을 씁니다. 쿼리나 리플라이를 위해서 쿼리든 리플라이든 똑같은 메시지 포맷을 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그래서 처음에 일단 그 보면은 대략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자 2바이트짜리 자 그리고 실제 여기에는 이제 그 뭐 www.naver.com이 뭐냐 이제 그 주고받는 패킷이에요. DNS 클라이언트들하고 서버들이 주고받는 패킷인데 뭐 실제 이제 그 호스트 네임 들어가는 부분, IP 주소가 들어가는 부분, 그다음에 뭐 책임 서버 내용이 들어가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따로 있고 4바이트죠. 4바이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2바이트로 아이덴티피케이션 되어 있죠. 2바이트로 아이덴티피케이션 되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www.naver.com을 물어봤으면은 그 거기에 맞는 그 예를 들어서 www.naver.com에 리퀘스트를 보냈는데
뭐, 다음 점 넷에 대한 주소가 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구분하는 게 이제 그 쿼리 넘버를 구분을 합니다. 쿼리 16비트 쿼리 넘버니까 16비트니까 대략 한 6만 5천 개 정도가 되겠네요. 6만 5천 개 정도의 구분이 가능하겠는데 뭐 같은 쿼리에 대한 해당 쿼리에 대한 예를 들어서 뭐 cosmos.sme.ac.kr에 대한 보낼 때 쿼리 넘버가 뭐 2만 번이었다고 얘기하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그 IP 주소가 답이 올 때의 그 아이덴티피케이션 넘버도 똑같은 넘버겠죠. 그죠? 그래서 2바이트짜리 아이덴티피케이션 넘버가 있고 그 다음에 플래그가 있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뭐 쿼리냐 리플라이냐 그 다음에 뭐 리커전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든가 이건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보내는 거겠죠. recursion available은 DNS 서버에서 하겠죠. 서버에서 답하는 거겠죠. 아니 뭐 우리 서버는 recursion 허용 안 합니다. 또는 허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 reply가 그 책임 서버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건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구분해 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대략 보면은 뭐 2바이트 identification field, 2바이트 flag field 있고 그 다음에 이 DNS 패킷에 담겨 있는 퀘스천들의 몇 개다. 뭐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umaster.edu에 뭐 동시에 어쩌다가 우연히 한 10명의 사용자가 뭐 네이버나 아니면 구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동시에 사용자들이 물어보는 한 서버한테 물어보는 쿼리 개수가 동시에 예를 들어 몇 개가 있다. 그러면은 뭐 지금 이 패킷 안에 3개의 퀘스천이 한꺼번에 진행한다. 또는 이 이 답변에는 뭐 동시에 몇 개의 응답이 같이 간다. 그죠? 라는 거.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이 개수에 따라서 뭐 퀘스천들이 한 뭐 3개가 붙을 때가 있고 4개가 붙을 때도 있고 answer가 한 서너 개씩 붙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DNS 프로토콜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퀘스천에는 name하고 그 다음에 type field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name 정보를 보내고 뭐 type이 A냐 아니면 type A 쿼리인지 type NS 쿼리인지 그래서 뭐 이름을 던져주고 IP를 구하고 싶으면은 type A 리퀘스트로 보내 type A 필드를 셋업을 해서 보내면 되고 뭐 도메인 네임을 주고 네임 서버의 이름을 알고 싶으면은 NS 타입 쿼리를 보내면 되고 그 다음에 대표 www.naver.com의 대표 네임을 주고 그 대표 네임을 수행하고 있는 실제 캐노니컬 네임을 구하고 싶으면은 뭐 cname 타입을 주고 하면 되고 또 도메인 이름을 주고 그 도메인의 이메일 서버 주소를 알고 싶으면 MX 레코드로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쿼리를 그렇게 보내고 answer에는 뭐 서버로부터의 답변에는 거기에 쿼리에 해당하는 리소스 레코드가 오겠죠. 뭐 A 타입 레코드, 뭐 C name 타입 레코드, 뭐 그런 것들에 따라서 줄 거고. 그다음에 뭐 책임 서버를 물어보고 할 때의 책임 서버에 대한 답변도 있고, 그다음에 뭐 추가적인 거기에 맞는 정보들을 뭐 추가로 또 보내겠죠. 이거는 교과서도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이 주고받는 DNS 질의의 레코드
DNS 이제 리소스 레코드를 NSLOOKUP이라는 프로그램을 쓰면 여러분들이 직접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NSLOOKUP이라는 프로그램을 써서 뭐 책임 서버나 아니면 뭐 루트 서버, TLD 서버로 그 여러분들이 리퀘스트를 보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DNS 그 와이어샤크 실험 그 랩 그 숙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더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DNS에 여러분의 그 이름을 추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이거는 보통은 이제 다른 학교에서는 숙제를 냈었는데, 이건 숙제라기보다는 뭐 요즘은 별 의미 없는 것 같아서 별 내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 여러분들이 회사를 하나 만들고 여러분들이 회사 도메인 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가나다라라는 회사를 이름의 회사를 만들었다고 치면은 어, 그 여기에서 네트워크 유토피아라고 되어 있는 네트워크 유토피아라고 되어 있는데 네트워크 유토피아라는 회사의 이름을 가지려면은 자 어떻게 되어 할까 생각해 봅시다. networkutopia.com이라는 도메인을 먼저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죠? 도메인을 먼저 등록을 해야 될 거고 그 도메인은 어디의 TLD 서버에 등록을 해야 돼요? 그 도메인은 .com TLD 서버에 networkutopia.com이라는 이름으로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죠?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럴 경우에 .com TLD 서버에 저장되는 networkutopia.com의 그 DNS 리소스 레코드의 타입은 무슨 타입이 되겠어요? A겠어요? NS겠어요? CNAM이겠어요? MX겠어요? 그러니까 networkutopia.com의 networkutopia라는 도메인의 책임 DNS 서버를 등록을 해야겠죠. 그죠? 어디에다가? .com TLD 서버에다가. 그죠? 자, 다시 얘기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유토피아라는 회사를 만든다고 칩시다. 만든다고 치고, networkutopia.com이라는 www.networkutopia.com이라는 서버를, 웹서버를 만든다고 쳐요. 자, 그러려면은 일단 어떻게 돼요? networkutopia.com www.networkutopia.com이라는 그 DNS 이름을 IP 주소에다가 그걸 IP 주소로 바꿔주는 그 IP 주소가 있어야 되겠죠. 이래서 1.1.1.1이라고 합시다. 1.1.1.1이라고 하면 일단 여러분이 www.networkutopia.com을 1.1.1.1.1로 바꿀 수 있는 로컬 DNS 서버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로컬 DNS 서버에는 뭐가 저장이 돼요? 근데 그 로컬 DNS 서버 이름은 ns.networkutopia.com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ns.networkutopia.com에다가는 www.networkutopia.com 하고 그것의 주소를 1.1.1.1로 매핑을 해주는 어떤 타입 레코드예요? A예요? NS예요? MX예요? 아니면은 CNAM이에요? AB죠? A죠, A.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기계를 봤을 때 ns.networkutopia.com 그러니까 DNS 서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www.networkutopia.com의 주소를 1.1.1.1로 매핑시켜주는 엔트리가 그 A 타입 리소스 레코드가 저장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networkutopia.com 도메인을 신설을 하려고 하는데 걔의 이 도메인의 네임 서버가 ns.networkutopia.com이다 라는 정보를 어디다가 저장을 해 놔야 돼요? .com 서버에다가 저장을 해야 되죠. 근데 이 경우는 타입이 어떻게 돼요? 누군가가 networkutopia.com의 서버를 접속을 하려고 할 때 networkutopia.com의 도메인을 관리하고 있는 책임 DNS 서버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com TLD 서버에다가 어떤 타입의 DNS 리소스 레코드를 설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타입 A예요, NS예요, CNAME예요, MX예요. NS죠. 타입 NS의 DNS 레코드를 설정을 하되 name 값은 domain name, networkutopia.com이고 value 값은 ns.networkutopia.com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정리를 하자 보면은 두 가지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두 가지의 그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거를 쭉 이제 설명을 해보면은, 자, networkutopia라는 회사를 창업을 한다고 쳐요. 그래서 networkutopia.com 도메인의 네임 서버를 type ns로 그 .com TL 서버에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게 그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com TLD 서버 그거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네트워크 솔루션스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네트워크 솔루션스라는 회사에서 .com TLD 서버를 운영권을 위임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솔루션스라는 회사의 .com TLD 서버에다가 그 authoritative name 서버, 책임 DNS 서버, 네트워크 유토피아라는 회사의 책임 DNS 서버의 이름하고 IP 어드레스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networkutopia.com이라는 도메인에는 type ns 레코드로 dns1.networkutopia.com이라는 DNS 서버한테 물어보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dns1.networkutopia.com의 IP 어드레스는 이거다 라는 걸 이 두 가지가 TLD에 저장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이 두 가지가 TLD에 저장이 되어야 누군가가 TLD 서버한테 네트워크 유토피아 도메인의 그 네임 서버의 정보를 주세요 할 때 이 두 가지 정보를 전해주겠죠. 그죠? 자,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 dns1.networkutopia.com 이 212.212.212.1 이 그 책임 DNS 서버에는 www.networkutopia.com의 IP 어드레스를 넣고 그 다음에 뭐 메일 서비스도 쓰고 싶으면 MX 레코드도 넣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조금 뭐 처음에는 약간 복잡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부러 이거를 안 보여주고 생각을 하면서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했으니까 쭉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그 본인 이름으로 도메인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별로 어렵지는 않으니까 한번 관심 있으면 여러분들이 해보도록 하세요. 이 부분은 시험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저런 회사 이름을 만들고 싶다. 회사를 창업하고 싶을 때 .com 도메인을 하나 만들어서 기기를 운영하고 싶을 때 .com TLD 서버에서
그 DNS 레지스트라라고 해야죠. DNS 레지스트라. DNS 가입 관리자가 여러분의 회사에 대해서 저장하고 있어야 할 DNS 정보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책임 DNS 서버에서 관리해야 될 정보는 어떤 타입의 레코드이고 어떤 정보를 정보를 저장해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 요거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DNS 어택 관련된 건데, 루트 서버가 이 DNS라는 것이 굉장히 인터넷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인프라라는 건 얘기를 했고, 실제로 굉장히 이 루트 서버로 왔다 갔다 한 DNS 루트 서버로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 트래픽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꽤 많은 어택 트래픽들이 많이 관측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지금까지는 DNS 루트 서버를 마비시킨 적은 없고요. 그런 적은 없고, 여러분들도 뭐 이런 거 해본다고 또 그러지 말고 괜히 큰일 납니다. 예, 그런 일.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루트 DNS 루트 서버로 가는 트래픽이 비정상적인 트래픽이나 아니면은 TLD 서버로 가는 트래픽들인데, TLD 서버로 가는 트래픽들은 거의 TLD 서버의 DNS 리소스 레코드들은 거의 대부분이 로컬 DNS 서버들의 캐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루트 서버로 가는 트래픽은 되도록이면 굉장히 적죠. 그래서 아마 TLD 서버 자체를, 예를 들어 닷컴 서버를 자체를 갖다가 타겟에다가 공격을 하는 게 아마도 루트 서버 쪽으로 가는 것보다 어쩌면은 더 위험하지 않나, 그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Man in the Middle 어택이라고 DNS 포지션이라든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네이버.com의 주소를 물어봤는데 중간에서 DNS 쿼리 트래픽을 가로채가지고 엉뚱한 사이트로 가도록 유도를 해서 거기서 비밀번호를 빼낸다든가, 유사한 사이트로 가게 해가지고 거기서 사용자가 무의식 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 사이트 간다고 치는 은행 사이트 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은행 사이트가 아니라 가짜로 만들어진 함정 사이트로 유인을 해서 화면은 똑같이 만들어 놓고, 그래서 사용자가 그냥 의심 없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치면 그 패스워드를 빼낸다든가, 그죠? 그래서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금지 사이트들 같은 것을 만들어서 차단한다든가, 그죠? 그래서 금지 사이트 같은 걸 만들어서 특정한 DNS 네임에 대한 접속 리퀘스트가 오면은 못 가게 한다든가, 아니면 엉뚱한 것으로 빼돌린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는 공격들이 있죠, 실제로. 그래서 그런 어택들을 얘기를 하면, 그런 걸 Man in the Middle 어택, 가로채기, 중간에서 가로채기, 또는 DNS 포이즈닝, OM 시킨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교과서 127페이지를 보면 DNS 취약점에 대한 한 페이지짜리 글이 있는데, DNS가 1983년, 그죠? 그때쯤 8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한 40년 가까이, 오래됐네요. 40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근데 굉장히 이러한 여러 가지 타입의 공격들에 대해서 굉장히 견고하게 잘 만들어진 굉장히 여러 가지 성능 개선 캐시를 위한 캐시로 인한 DNS 캐시를 이용한 성능 향상이라든가 그런 측면이란가, 그게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는, 그런 다행히도
견고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성공적으로 DNS 서비스를 방해하는 공격은 없었고요. 물론 이제 예외적으로 참 불명예스럽게도 우리가 2000년대 초반에 그 인터넷 대란 125 인터넷 대란이 한번 있었다고 얘기는 했는데, 그죠? 그래서 뭐 그 인터넷 그 연구 코어 부분 연구하고 그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 DNS 보안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진전도 있습니다. 있어서 놀랍도록 성공적인 시스템인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해서 이런 DNS라는 게 이렇게 잘 굴러가고 있고, 그래서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어떤 약점들이 있고 또 어떤 특성 때문에 이렇게 또 오랫동안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면은 향후에 여러분들이 또 비슷한 시스템을 설계할 때가 되면은 또 좋은 시스템을 하나 만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뭐 요거는 그냥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DNS 쿼리를 보내는데 DNS 쿼리를 보낼 때 내 이름이 1.1.1.1인데 뭐 2.2.2.2다 소스 주소가. 그래서 2.2.2.2가 DNS 리퀘스트를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서버가 1.1.1.1이 아니라 2.2.2.2로 DNS 응답을 보내겠죠. 그죠? 이런 스푸프, IP 스푸핑이라고 했죠. 가짜 주소 집어넣기. 그런 거를 갖다가 DNS 서버한테 뭐 리퀘스트를 한 100만 개 정도 보내면은 그 2.2.2.2.2한테는 DDoS 어택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죠? 그래서 DNS를 활용을 해서 뭐 DDoS 어택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다양한 안 좋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DNS는 끝났고, 이제 이번 주 숙제는 와이어샤크 랩 DNS가 이제 나갈 테니까, 그거를 풀어서 제출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은 P2P네요. 그죠? P2P 애플리케이션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시면은, Q&A 세션 게시판에다 올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요 녹음을 마치고 또 P2P로 넘어가도록 할게요.